이번 챕터부터는 이제 하이어 오더 OD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챕터 2에서 y의 미분이 하나만 나오는 미분 방정식을, 그리고 챕터 3에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y 더블 프라임까지 나오는 미방을 다뤘습니다. 물론 세컨드 오더 OD를 다룬다고 퍼스트 오더 OD처럼 뭐 세퍼러블 OD니 아니면 뭐 이젝트 OD니 이렇게 복잡한 걸 다루지는 않고, 사실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미방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개수가 전부 상수인 호모지니어스 OD나 아니면 뭐 x의 m승이랑 y를 n번 미분한 것들이 상쇄돼서 나오는 형태인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혹은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지만 미방을 딱 보고 첫 번째 해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이제 리덕션 오브 오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미방의 해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의 미방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미방들을 뒤쪽에서 더 풀 텐데, 그런 미방들은 제너럴 솔루션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초기값 문제 미방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 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든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든가 뭔가 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이랑 9주차 수업 때는 이제 챕터 3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뭐 우리가 한 번 미분한 미방, 두 번 미분한 미방을 다뤘으니까 당연히 1차, 2차 알면 n차 알고 싶으니까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미분들이 전부 있는 총 n번 미분한 y를 n번 미분한 식이 들어있는 n개의 상미분 방정식 혹은 nth 오더 OD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1차, 2차도 어려웠는데 n차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다룰 예제는 엄청 많진 않습니다. 챕터 3처럼 콘스탄트 코피션트를 갖는 호모지니어스 OD 그리고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 위주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리덕션 오브 오드 같은 복잡한 걸 써서 미방의 해를 하나 찾았을 때 다른 해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nth 오더 OD에서 n번 반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툴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쓸 툴은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선형대수입니다. 그래서 4.1에서는 우리가 앞쪽에서 론스키안 같은 거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올 건데, 증명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형대수 복습을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선형대수에서 아직 디터미넌트까지 안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엄청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 선형대수에서 행렬식 혹은 디터미넌트를 배울 겁니다. 최소한 2x2 매트릭스의 행렬식 정도는 뭐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론스키안을 다룰 때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쉬울 텐데, 뭐 n/n 행렬의 행렬식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nth 하이어 오더 OD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형대수로 넘어가서 선형대수에 대한 복습, 그다음에 possibly 선형대수에 대한 프리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선형대수를 배우면서 한 것들 혹은 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되게 선형대수의 이론이 다양하지만 그것들 다 쓰지는 않고 미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론스키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콘스탄트 코피션트를 갖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를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개념들이 약간 더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챕터 3에서 다룬 내용과 아주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증명이 약간 더 선형대수틱해져요. 그래서 그때 복잡하게 증명했던 것들을 이 정리를 쓰면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첫 영상의 앞쪽에 다룰 내용은 되게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는 약간 증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쓸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미방을 6주 이상 들었으니까 당연한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봐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할 내용은 하이어 오더 리니어 OD의 일반 형태 그리고 일반 이론입니다. 뭐 책에 열심히 정의 있고 성질 있고 이렇게 한데 우리 사실 세컨드 오더 OD에서 이미 다 한 것들이고 그리고 엔스 오더 OD라고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엔스 오더 OD 즉 n개 상미방이 뭐냐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굳이 한글로 쓰면 n개 상미방이라고 쓸 수 있고 잘 생각을 해보면 퍼스트 오더 OD 때가 오히려 더 계산이 복잡했고 하이어 오더 OD로 가면 별로 계산이 안 복잡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미방 중에 리니어 OD만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퍼스트 오더 OD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테크닉들을 써서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하이어는 그게 잘 안 되니까 학부 미방에서는 잘 안 다루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 x, y, y 더블 프라임 쭉 해서 y의 n번 미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nth 오더 OD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얘는 음함수꼴 implicit 폼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y를 n번 미분한 y의 n 프라임이니까 양함수꼴로 물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y의 n개 미분은 nth 데리버티브는 이런 식으로 x부터 y의 n-first 데리버티브의 함수로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함수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썼죠. 퍼스트에서도 썼고 세컨드에서도 썼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nth 오더 OD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풀기 되게 어렵습니다.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nth 오더 OD 중에서 선형인 리니어인 것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th 오더 리니어 OD n개 선형 상미방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어떨 것 같은가요? 리니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x를 상수 취급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 y, y 프라임 쭉 해서 y의 nth 데리버티브까지가 각자 리니어 혹은 일차 함수꼴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ly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nth 데리버티브가 나오고 앞에 뭔가 함수가 붙어 있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세컨드 오더 OD에서도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려면 걔를 나눠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에다가 우리가 세컨드 오더 OD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플러스 qy는 r 뭐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게 pq가 있는데 알파벳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이거를 y 프라임에 해당하는 p1 얘는 y에 0 한 번도 안 미분한 거 해당하는 p0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n이 아무리 커져도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pn-1 x y의 n-1 pn-2 물론 x는 그냥 임의의 변수라서 x든 t든 상관없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p1에다는 y를 한 번 미분한 것
P0에는 y를 한 번도 안 미분한 것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잡하다. 늘 그렇듯이 이제 얘는 딱 딸랑 항이 3개긴 한데 얘는 항이 n 플러스 1개잖아요. 이렇게 쓰면 가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씁시다. 가끔 이렇게 풀로 쓰겠습니다. 보통은 줄여 쓰려고 해요. P에 K, Y에 K번 미분한 것, K는 0부터 N까지. 그리고 여기 조건 하나 더 있어야지. Pn은 1일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x를 넣어도 1이라는 것. 그래서 정의역에서 x를 아무거나 가져와서 pn이라는 함수에 넣어도 함수값이 1일 것, 즉 상수함수일 것,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되는 것. 이 rx는 여기랑 똑같은 거다. 우리가 세컨드 오더 ODE에서 본 거랑 완전히 같은 형태구나. 뭐 개수가 좀 더 늘어나고 미분이 좀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ly는 rx꼴. 복잡하니까 우리 줄여서 많이 썼잖아요. 세컨드 오더 ODE에서는 별로 길진 않지만 그래도 줄여 쓴 이유가 나중에 하이어 오더 ODE로 잘 확장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nth 오더 리니어 ODE라고 합니다. x에 관련된 거 다 상수 취급했을 때 y에 k번 미분한 거랑 y에 l번 미분한 것 두 개를 어떻게 뽑아도 1차 함수 꼴이잖아요. 자, 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방 중에 리니어랑 난리니어가 있어요. 리니어 ODE 중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와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이 리니어 ODE가 있다고 쳐요. 얘가 호모지니어스라는 얘기는 제차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얘의 동치 뭔가 r이 0일 것.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썼지만 얘를 보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를 보면 저 위에서 얘기를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이 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에서 항등적으로 0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건 다들 정의역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정의역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필요했습니다. 정의역은 보통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오픈 인터벌이었습니다. 이것도 on i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증명하기 전에는 이렇게 i를 익스플리트하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굳이 안 썼습니다. 근데 다 이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얘랑 동치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y는 0이라는 얘가 이 선형 상미방에 해야지. 얘를 1이라고 합시다. 얘를 1이라고 해요. 그래서 y는 0이 해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딱 넣는 순간 왼쪽은 전부 0이잖아요. 따라서 rx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rx가 0이면 당연히 y는 0을 넣어도 해가 되니까. 물론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치고 두 조건을 전부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y 더블 프라임은 0 풀면은 ax 더하기 b잖아요. y 더블 프라임은 y 풀면 뭐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2의 x, 그러니까 c2의 x 더하기 c2의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를 풀면 일반애가 두 함수들의 선형 결합 혹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nth 오더 ODE에서는 n개의 조합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 n개가 서로 다른 해다 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리니어 인디펜던스.
자, 그래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함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n개의 함수가 리니어 인디펜던트다, 즉 선형 독립이다, 혹은 리니어 디펜던트다, 선형 종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열심히 쓰지만 챕터 3에서 봤던 거랑 거의 같습니다. 함수들이 있다고 칩시다. 정의역이 i라고 해요. 뭐 여기서는 i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미방을 풀 때는 오픈 인터벌인데 리니어 인디펜던스나 리니어 디펜던스의 정의에서는 i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실수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y1부터 y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떤 한 함수를 다른 n개의 함수로 도저히 표시를 못할 때. 즉 혹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쓰니까 편하죠. 근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도 써봅시다. 얘는 k1 y1 더하기 k2 쓰다가 벌써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항등적으로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제가 그 리마크 하나를 그 이 클래스에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x 하나에 대해서 얘가 0이다,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이어야 됩니다. 이 왼쪽이란 함수가. 그래서 왼쪽이란 함수가 0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면 그러면 이 상수인 k1부터 kn이 전부 다 0일 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혹은 선형 독립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정의인데 왜 그러나 예제 같은 거 봐봅시다. 물론 이제 이 조건이 아니면 우리가 리니어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왼쪽은 만족하면서 오른쪽은 만족하지 않는, 즉 모든 ki가 다 0이 아닌 조합으로 영함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일 때도 우리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써봅시다. yn이란 함수가 위에랑 그대로 씁시다. 선형 종속 혹은 리니어리 디펜던트 라고 하는 거는 저 위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 이거 뭐 쓰고 얘기합시다. 어떤 k1부터 kn이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대열 이그지스트예요. 그래서 이 k1부터 kn이 있어가지고 얘가 전부 다 0이 아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두 다 제로인 건 아니에요. 몇 개는 제로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있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k1 y1 더하기 땡땡땡 kn yn 저렇게 서메이션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들을 난트리비얼한 방법으로, 즉 뻔하지 않은 방법으로, 즉 전부 0인 거 말고 어떤 것들은 최소한 하나는 0이 아닌 것들로 조합을 했더니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일 때, 이때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별거 없죠. 자,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에 n이 2라고 합시다. 2일 때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이런 거 많이 따졌잖아요. 숙제 문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일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f랑 g라는 두 개 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함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라는 거랑 동시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고 두 개만 있다고 칩시다. 하나 다른 변으로 보낸 다음에 그 0이 아닌 상수로 나눠버리면 하나가 다른 함수의 배수잖아요. 따라서 얘는 f는 g의 배수거나 혹은 g는 f의 배수다.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물론 k는 다르죠.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n이 3 이상이면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n이 3 이상이면 성립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간단한 반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f가 x, g라는 함수가 x제곱, h라는 함수가 x 더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 정의역은 뭐 실수 전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정의를 따르면 당연히 선형 종속입니다. 그쵸?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항등적으로 0이니까. 근데 어떤 두 개를 뽑아도 한 함수가 다른 함수의 배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게 되는 건 n이 2일 때만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간단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y1이 x제곱, y2가 5x, y3가 2x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는 물론 정의역 생각해야죠. 정의역이야 뭐 안 쓰면 R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조합해서 영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y2가 y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0 곱하기 y1 더하기 1 곱하기 y2 마이너스 2.5 곱하기 y3 하면 얘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니어리 디펜던트예요. 하나가 다른 거에 배수가 됐습니다. 위처럼 하나가 다른 거에 배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계수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자, y1이 있고 y2가 있고 y3가 0이라고 합시다. 어떤 인터벌이는 상관없어요. 이러면 영함수가 끼어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리니어리 디펜던트입니다. 왜? y1의 개수 0, y2의 개수 0, y3의 개수는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 1로 해도 되잖아요. 0 곱하기 y1 더하기 0 곱하기 y2 더하기 1 곱하기 y3는 0이니까. 그렇죠? 영함수가 들어있으면 항상 리니어리 디펜던트입니다. 우리 지난 챕터에서 리니어 인디펜던스, 디펜던스를 처음으로 얘기할 때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위처럼 봐봅시다. f가 똑같이 써보죠. 뭐 g가 x제곱, h가 x 더하기 x제곱. 이것도 리니어리 디펜던트죠. 이유는 개수를 찾아가지고 영함수 만들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1 곱하기 f 더하기 1 곱하기 g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h 하면 0이잖아요. 그쵸? 자, 뭐 진짜 별거 아니네. 마지막으로 엄청 단순하지만 되게 많이 쓰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가 fgh 써봤자 별로니까 x랑 x제곱이랑 x의 3승,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리니어리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보이려면 정의를 써서 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는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시도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딱 봐도 곱하는 거 말고 두 개 더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물론 증명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챕터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모르면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 함수의 조합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뭐 한 거지? 그냥 세 함수의 조합이 0이라고 가정하자. 라고 단순히 놓은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항등적으로 0이니까 i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이니까 왼쪽에다가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0이겠습니다. 대입할 수 있는 거 다 대입해 봅시다. 사실 3개만 대입하면 되는데 1, 100, 1000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데 좀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숫자만 넣어 봅시다. x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k1 더하기 k2 더하기 k3는 0인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k1 더하기 k2 마이너스 k3는 0. 이거 볼 것도 없이 두 개 더하니까 k2가 0이 나왔다. 그죠? 딴 거 뭐 넣어볼까요? 이 0을 넣으면 안 되고 이 같은 거 넣어봅시다. 그러면 2k1 더하기 4k2 k2 0이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8k3는 0 나오겠습니다. k2 0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 구했고요. 나머지 구해보면 이거랑 이거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빼면 k3 0 나오고 k1도 0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k1도 k2도 k3도 0이구나. 자, 우리가 한 건 이겁니다. 세 함수를 선형 결합해서 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조합할 때 썼던 그 세 개의 개수들은 전부 0이구나. 단순하죠. 따라서 저 세 함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정의역을 엄청 줄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줄인다고 칩시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2 이렇게 줄여도 딱 이 세 점만 써가지고 우리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를 보였으니까 얘겠죠. 0,1에서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고요.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99까지의 오픈 인터벌에서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고요. 다 됩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진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nth order linear ODE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상미방, 선형 상미방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호모지니어스까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리니어 인디펜던스로 들어왔어요. 이유는 그 nth order linear ODE의 해를 얘기를 하려면 이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개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개념을 알고 챕터 2에서 뭘 했냐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 해를 얘기를 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를 우리가 이렇게 써봅시다.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그 y의 n번 미분한 것 스탠다드 폼이니까yn의 개수는 1인 거예요. an이 아니지. 상수일 필요는 없으니까 pn-1 y의 n-1번 미분한 것 더하기 등등등등등등 p1x y를 한 번 미분한 것 p0x의 y는 0. 즉 다른 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n번 미분했다 리니어다 라는 거 말고는 맨 뒤에가 0인 이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의 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얘 해는 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도 사실은 우리가 세컨드 오더 OD를 얘기했을 때 초기값 문제에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이그지스턴스와 유니크니스 정리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했는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거는 어렵진 않으니까 증명은 그냥 정의는 그냥 쓰기만 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놔둬야겠습니다. 그 진짜로 똑같거든요. 자, 어쨌든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의 제너럴 솔루션은 형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C1 Y1 더하기 C2 Y2 몇 개가 나올까? n번 미분한 거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 n번 적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적분 상수는 하나하나 그 계산할 때마다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n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조건 엄청 트리비얼하게 ci들은 가능한 모든 상수여야 돼요. 즉 y1부터 yn까지를 조합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이 y1부터 yn까지는 리니어 인디펜던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혹은 y1부터 yn까지라는 함수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오케이, 미방이 있으면 물론 미방을 엄청 복잡하게 하진 않고 실제로 우리가 간단한 미방을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더 그 미방의 이론에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가 오면 해야 될 것, y1부터 yn까지를 찾아라. 나머지는 걔네들의 조합으로 다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를 우리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쓰긴 했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얘를 베이시스라고도 표시를 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베이시스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얘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처럼 안 보고 저 해줄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nth order linear ODE가 있으면 우리가 해를 딱 n개만 찾아가지고 그 n개들의 조합으로 모든 해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거를 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서 리니어 OD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호모지니어스면 0,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면 0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물론 초기값 문제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미방이랑 그리고 초기값이죠. 근데 퍼스트 오더 OD에서는 적분상수가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필요가 있고요. 세컨드 오더 OD에서는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x0라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x0에서의 y값, x0에서의 y 프라임 값 두 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는 적분상수처럼 생각되는 변수가, 그러니까 상수가 n개 있으니까 n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D, 물론 OD 우리 쓸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우리 이렇게 씁니다. 맞죠? L이 얘입니다.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얘는 호모지니어스 OD만 얘기를 한 거고, 난 호모지니어스 OD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거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OD에다가 초기값이 필요합니다. 초기값은 이겁니다. y에 x0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n개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y에, 즉 n-first 값까지 있어야 됩니다. n initial conditions, 이게 있어야 당연히 방정식을 세우면 방정식에서 그 미지수가 n개인데 최소 n개는 있어야 해를 유일하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n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초기값을 나타내주는 조건이 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우리가 세컨드 오더 OD에서 그냥 처음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 그냥 여기서 약간 늘어난 겁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늘어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초기권 문제 해가 유일하다. 초기권 문제 해들은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론스키안이랑 맞물려서. 그리고 이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에서 뭐 함수들이 연속이면 일반해가 있다. 숙제로 낸다 그랬지만 일반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앞에서와 똑같은데 그때는 미지수가 딱 2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지수가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조금 새로운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선형대수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선형대수 복습을 아주 잠깐만 해봅시다.